랩입니다. 이번에는 베타 블라커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베타 1, 2, 그러니까 non-selective 베타 블라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그림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는 프로야 하면서 이제 프로 네, 프라놀 그리고 티모롤 그리고 나도 하면서 이제 끼는 나돌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팀에 나도 참가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여서 베타 1과 베타 2 가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예요? 난 셀렉티브입니다. 어우 대박이죠? 네 그래가지고 네 프로팀 프로팀 나도 근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역시 프로는 프로답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요. 자, 그리고 팀롤은 국소적으로 이제 팀롤도 여기에 손을 잡았죠. 어, 프로프라놀롤처럼 이제 심장에도 쓰이고 하는데 티물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약으로 해가지고 눈에 글라우코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나도 하잖아요. 나도 하는 것처럼 엄청 길어요. 나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어, very long duration 가장 오랫동안 작용을 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럼 벌써 다 외웠네요. 핀돌롤도 셀렉티브에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프로프라놀롤 네 그리고 글라우코마에 쓰이는 티물롤 그리고 또 가장 긴 듀레이션을 가진 나돌롤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외웠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프라프라놀롤은 단독으로도 쓰이고 또는 이뇨제, 혈관 확장제와 이제 병용 투여를 하고 1, 2회 하루에 1, 2회를 줍니다. 그리고 프로프라놀롤이랑 이게 티몰롤 그리고 나돌롤, 뭐 피놀롤 이런 거는 다 이제 베타 1과 베타 2 안 가리지 않고 다 블락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베타 1의 기능과 베타 2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전길에서 인디케이션을 보면은 hypertension, angina, cardiac arrhythmia, 그리고 myocardial infarction, 그리고 prophylaxis of migraine 하면서 이제 두통, 마이그레인 이제 두통이잖아요. 머리 지근지근 아픈 거.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위에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라우코마를 어떻게 방지하나 보면은 여기에 실리아리 바디에 베타1 이거예요. 베타1 베타1에 보면 이제 리셉터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실리아리 바디에 베타1이 있는데 이 베타1에 여기 이 녀석은 뭐냐면 여기 에피네프린 또는 놀에피네프린을 이 색깔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또는 놀에피네프린이 이 리셉터에 아드레노 리셉터 베타1에 이제 붙으면은 아큐어스 휴머를 분비해요. 아큐어스 휴머이라고 이제 안액이죠. 눈 안에 있는 안내액. 그래서 여기에서 실리아리 바디에서 분비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눈에 이제 액체가 차고 또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은 네, 여기에 실리아리 바디에서 베타1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실리아리 바디에서 이제 분비가 돼요. 네, 분비가 되면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뭐 영양분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찌꺼기 같은 거는 이제 나머지 액체는 여기에 계속 빵빵하게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는 먹으면 싸는 것처럼 여기에도 액체가 생성되면은 액체가 빠져야 돼요. 그 빠지는 것이 어디냐면 자 여기를 이제 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그거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놀랍게 만드셨는데요. 여기에 배수구가 있으면 배수구에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내 찌꺼기, 큰 찌꺼기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에 콜니아, 여기에 캐비티에서 anterior 캐비티 쪽에서 이제 액체가 빠지면서 여기에 trabecular meshwork가 있어요. trabecular meshwork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걸러내는 듯한 하지만 여기가 막히면은 여기 canal of scram 이쪽을 통해서 이제 베인으로 들어가요. 아큐어스 베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앱스클레랄 베누스 시스템으로 이제 finally drain이 돼요. 여기로 이제 drain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trabecular meshwork가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또는 partially 또는 completely 부분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막히게 되면은 얘네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압이 차기 시작해요. 와 그럼 이제 녹내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압이 차다가 나중에는 이 뒤에까지 posterior cavity까지 차면서 이제 시신경을 눌려가지고 네, 안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픈 앵글 글라우코마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오픈 앵글 글라우코마. 그렇다면 클로즈 앵글 글라우코마도 있나요? 네, 클로즈드 앵글 글라우코마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렌즈가 이제 앞으로 여기
뭐 앞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렌즈가 앞으로 쏠리면서 이 실리아가 여기에 트라비큘라 메쉬워크 그리고 아까 보았던 캐널 오브 스클램 여기를 이제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막힌 부분을 막은 부분을 closed angle이라고 해요. 닫힌 각이 닫혔어요. 그 각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닫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액체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압이 차가지고 시신경을 눌리고 또 눈이 팽팽하게 압이 차니까 통증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녹내장이라고 그것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closed angle glaucoma라고 하고 여기에 트라비큘라 메쉬워크가 여기에 이렇게 막 메쉬워크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막혀가지고 뭔가가 막혀가지고 압이 차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오픈 앵글 글라우코마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녹내장 있는 환자한테 뭐 수술적인 치료, 예를 들어 트라비큘라 메쉬워크를 없애는 레이저 수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일단은 약물로서 아큐스 휴머를 분비 안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큐스 휴머를 분비하게 하는 것이 베타 몇이라고 했죠? 네, 베타 1이니까 베타 1을 이제 안타고니스트 하는 베타 1 블라커, 베타 1을 막는 베타 1 블라커인 아까 보았던 뭐 티몰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약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티몰롤만 언급했는데 티몰롤 말고도 잠시만요. 네, 티몰롤 말고도 베타솔롤, 칼티올롤, 레보비놀롤, 메티프라놀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라우코마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고 또 티몰롤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베타 블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로컬 아네스테시아 국소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눈에 손상을 줘요. 코르니아에 손상을 주는데 티몰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아네스테시아 액티비티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네, 얘를 다른 약들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티몰롤을 다른 약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얘는 마취 효과가 로컬 아네스테시아 효과가 없어가지고 음, 그 코르니아에 손상을 덜 주기 때문이다. 네, 기억하셨죠? 그러면 이제 심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하이퍼텐시브 한 사람한테 이런 베타 블로커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네, 네 살 알았죠? 네, 그래서 베타 1 일단은 베타 1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마 수업 중에 베타 1 리셉터, 베타 1 아드레노 리셉터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까먹는 것이 이제 학생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 know, 나 알아, 나 까먹지 않았어 하면서 이제 음, 완전히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tropic. 그래서 I know tropic 하면 수축력이 강해져요. I know 이런 뭔가 좀 수축하는 느낌이잖아요. 해볼래요? 한번 I know 네 한번 수축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I know tropic은 이제 승압 그러니까 수축력이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크로노트로픽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저는 크롬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크롬은 인터넷 이제 웹 브라우저 중에서 이제 빠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이제 인터넷 사용할 때 다른 것들보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보다 더 빠르다고 느껴져요. 간편하고. 그래서 트로픽 하면은 이제 크롬을 생각하면서 이제 심박수가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positive chronotropic 하면은 심박수가 heart rate이 여기 HR, heart rate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inotrop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력, inotropic 알죠? 그래서 수축력이 강해지니까 cardiac output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lood pressure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증가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막 심장이 벌렁벌렁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블러드 프레셔가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리 알트리가 있죠. 코로나리 알트리인데 여기 블러드 베슬이 이제 코로나리 알트리가 있고 이제 심장이 이렇게 베타 1일 때 베타 1이 자극을 받으면은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어떤 색깔로 할까요? 네, 좀 잘 보이게끔. 네, 열심히 일하니 더 많은 뭐가 필요하다? 옥시즌을 줘야지. 이러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은 밥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처럼 세포들은 산소 먹고 살지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피에 있는 글루코스 같은 거는 뭐 쉽게 뭐 이렇게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즈 된 것도 있겠지만 피에 그냥 플라즈마에 그런데 이제 레드 블러드 셀에 이제 바운드된 상태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 블러드 셀이 여기에 아세로스클레로시스처럼 뭐 여기에 뭐 혈관 질환에 의해서 협착해져 가지고 얘네들이 통과를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 얘네들이 안 그래도 심장이 많이 뛰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이제 헐트 레이트랑 뭐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하잖아요. 왜냐면 심장이 막 그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쪽이 협착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충분한 산소를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얘네들의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는데 공급되는 산소량은 줄어 어, 공급량이 여기에 막혔기 때문에 조금만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가 죄송해요. 그림을 좀 살짝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아주 막힌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막힌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블러드 셀이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산소를 몇 명은 좀 간신히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 산소가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이 많은 산소량이 필요하지 않은데 운동할 시에는 얘네들이 공급해주는 산소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해. 심장이 아파요. 이렇게 알죠? 네, 그래서 숨 막혀 죽겠다. 아파 하면서 이제 안자이나 팩토리스를 이제 겪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맞죠? 그래서 그것을 안자이나 팩토리스라고 해요. 체스트 페인. 그래서 운동 시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 여기에 뭐 혈관을 뭐 바로 뚫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네들의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심장을 좀 덜 일하게끔 하면은 얘네들의 산소 요구량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베타1 블라커가 액티베이트 되면은 산소 요구량이 어떻게 된다 했죠? 증가해요. 이 세포들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 나 산소 필요해.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럼 카르디악 머슬 셀들을 좀 안정시켜요. 안정시키는 방법은 베타1의 액티비티를, 베타1의 스티뮬레이션을 낮춰주는 거잖아요. 블라커를 사용함으로써. 맞죠? 이때 베타 블라커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타 블라커를 사용해서 베타1의 액티비티를 낮춰주면은 산소 요구량이 어떻게 될까요?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조금의 산소로도 얘네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이 없어진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네, 그래서 안자이나 패초리스가 있는 환자한테 이런 베타 블라커를 줌으로써 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베타 블라커 같은 것을 주면은 그 안제나 패트리스 같은 그런 심장 가슴 통증을 이제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마이오카르디아 인팍션도 이제 마이오카르디아 인팍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서 보다시피 오, 좋은데요? 네, 여기 다 보다시피 혈액이 이제 피가 아예 안 통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죽는 거예요. 맞죠?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어큐트하게 또는 초기에 이런 마이오카르디얼 인파션을 경험하는 사람한테 베타 블로커를 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그 프로 어, 프로프라놀로를 이제 주면은 이제 인파크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이만큼 손상 받을 걸 약을 쓰면은 한 이만큼만 손상 받는다. 그래서 그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리커버리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대로 이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면은 무엇을 줄인다고 했죠? 아이노트로픽. 아이노트로픽을 느끼면 카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크로노트로픽은 헐트 레이트를 이제 증가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자 봐봐요. 수프라벤트리큘라 카르디악 어리스미아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헐트 레이트를 수프라벤트리큘라 하면 이제 어, 네, 아주 이제 심장이 막 블렁블렁블렁블렁블렁블렁블렁 뛰는 거예요. 네, 제가 블렁블렁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노트로픽이 엄청 증가한 상황에서는 아까 크롬이 빠른 것처럼 크로노트로픽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이 베타 블라커를 사용함으로써 헐트 레이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프라벤트리큘러 카르디악 어리드미아가 있는 환자한테는 이제 크로노트롭 이제 크로노트로픽을 낮추는 그리고 베타 리셉터를 이제 블락하는 베타 블라커, 프로프라놀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용하십니까? 크리스탈 클리어를 하십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바로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2, 얘는 넌 셀렉티브잖아요. 우리는 프로니까 베타1과 베타2 가리지 않아. 오케이? 그럼 베타2도 보겠습니다. 베타2는 여기에 예쁜 연두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블러드 베슬에는 이제 알파도 있어요. 알파도 있지만 음. 근데 어떤 게 더 맞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갈리잖아요. 예를 들어 스킨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페리퍼럴 블러드 베슬스 중에서 이제 뭐 피부 같은 쪽에는 알파가 더 많고 우세하고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근육 같은데 우리가 싸울 때 잘 쓰이는 부분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어요. 맞죠? 우리 뭐 근육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혈관이 다이레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2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타2의 작용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카테콜라민이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 여기에 이제 다, 다이아미터, 다이아미터가 이제 증가를 했죠. 그래서 peripheral blood vessel이 이제 블라커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 작동을 안 하니까 다시 이 형태로 가겠죠. 왜냐면 베타가 다 블락이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서 작동을 해요? 네, 알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알파의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맞죠? 그 전에도 이제 알파도 같이 있었고 베타도 같이 있는데 이제 베타가 블락되니까 남아있는 알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알파 1의 주 기능이 수축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관략근을 수축 조이고 어, 뭐 눈에 있는 실리아리 머슬, 레디얼 머슬리아리 머슬을 조이고 다 조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알파 1이 이제 작동을 하니까 블러드 베슬이 이제 컨스트릭트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알아두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알파 1 혹시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알파 1 블라커를 쓰면은 이제 알파 1 블라커를 쓰면은 블러드 베슬이 다일레이시 되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알파 1은 블러드 베슬을 컨스트릭트 시킨다 했잖아요. 페리퍼럴 블러드 베슬을 말초 혈관을. 하지만 알파 1을 쓰면 블라커를 쓰면은 이렇게 수축시키는 것이 없으니까 다일레이시 돼요. 맞죠? 직경이 아주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고혈압 환자한테 아주 유용해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orthostatic hypotension. orthostatic hypotension을 보면은 또는 이거를 postural hypotension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거 사람이요, 사람. 이건 절대 뭐 온도계 아닙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었으면은 어떻게 돼요? 뇌 쪽에 하나님께서 진짜 왜 기절을 하냐면 진짜 놀라워요. 봐봐요. 이렇게 갑자기 일었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머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진짜 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왜냐면 여기에 블러드 베슬이 다 달려있고 또 심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피를 여기에 공급을 못 해주니까 맞죠? 그래서 사람이 바로 쓰러져요. 이걸 바로 어지러워하면서 툭 쓰러진데 이게 바로 그 orthostatic hypotension 또는 postural hypotension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딱 진짜 이렇게 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냐면 이렇게 쓰러지면은 다시 평평하기 때문에 피가 다시 머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쓰러짐까지 쓰신다라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하지만 베타 블라커를 쓰면은 이러한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봤다시피 알파 1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베타 1, 2 얘네들이 블락이 되잖아요. 왜냐면 베타 1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해서 혈압을 높여줘요. 맞죠? 혈압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일어서거나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장이 빨리 떠줘서 피를 머리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베타 1이 지금 블락 당했어. 그리고 어, 베타 1이 블락 당했기 때문에 피를 갑작스럽게 머리 쪽으로 못 보내주잖아요. 하지만 알파 1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베타2는 이제 블락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제 알파 1이 우세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서도 우리 몸에서 보상 기전으로 혈관이 이렇게 컸던 게 싹 작아지면서 어때요? 머리로 피를 충분히 보내줘서 이제 포스츄럴 하이퍼텐션을 막아줍니다. 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알파 1 블라커를 썼을 때는 포스츄럴 하이퍼텐션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네, 일어납니다. 그럼 베타 블라커를 썼을 때는 포스츄럴 하이퍼텐션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훨씬 덜 일어납니다. 네, 아예 안 일어난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훨씬 덜 일어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리를 했으면은 베타 1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면 이제 알파 1에 의해서 컴펜사토리라고 하죠. 컴펜사토리 컴펜세토리 기전으로 이제 블러드 컨스트럭션이 일어나서 이제 피를 머리 쪽으로 공급해주죠. 그리고 또 이제 베타2 리셉터가 블락이 되기 때문에
말초 peripheral blood vessel이 이제 dilation을 안 하고 constriction 하게 돼요. 왜냐면 남아있는 알파1이 이제 우세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보상 기전이 발현돼서 orthostatic hypotension은 안 일어납니다. 아주 좋죠. 네,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알파1과 또는 간호사로서 뭐 이러한 약들에 대해서 알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장이 천천히 뛰면은 블러드 프레셔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블러드 프레셔가 낮다라는 거는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신장에서 이렇게 여과되는 압이 낮아져요. 왜냐면 Hypostatic Pressure, 이제 기본적으로 뭐 55mm of mercury, mercury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뭐 osmotic pressure랑 osmotic pressure 3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여기에 capsular hydrostatic pressure 15 해가지고 순수하게 여과되는 압이 이제 보통 이제 10mm of mercury라고 하는데, 일단은 블러드 프레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GFR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맞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러한 것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이레틱스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재밌게 아세타졸라마이드 그리고 뭐 브린졸라마이드 이런 약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놨으니까 시청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레메룰라 필트레이션 웨이시 떨어지면은 그 소디움이 소디움이 이제 적게 빠져나가죠. 이제 적게 빠져나가면 적게 배출되죠, 소변으로. 그러면은 플라즈마 볼륨이 증가를 해요. 플라즈마 볼륨이 이제 소디움 리텐션이라는 것이 소디움이 이제 몸에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배출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볼륨도 증가하고 보상 기전으로 뭐가 된다? 보상 기전으로 블러드 프레셔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베타 블라커를 써도 뭐 지나치게 쓰면 안 되겠지만 베타 블라커를 써도 우리 몸에서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보고 제발 피덩이여도 살아라 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 몸에서는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브론코 컨스트릭션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브론키올이 있고 이제 브론카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무스 머슬로 띠가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타2 아드레노 리셉터를 이제 찾을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뭐 무쿠스 라이닝이 있고, 여기에 브러쉬 이제 실리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지? 음, 이렇게 융보세포들이 있고, 왜냐면 가래 같은 거 뭐 외부 그런 물질을 이제 뿜어내잖아요. 그 가래 위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베타 내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무쿠스가 이제 점액기 분비되고, 그래서 보통 아스마나 뭐 COPD 같은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가 있는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호흡이 곤란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뭐 히, 뭐 히스타민 같은 것에 의해서 이제 브론코 컨스트릭션이 좀 유지된 상황에서는 이 공간이 더 막히면은 이제 호흡 곤란이 와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스픽시에이션 또는 아스픽시아라고도 하는데, 아스픽시아 또는 아스픽시에이션이 걸리는데 그것을 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식이 걸리면은 레스피라토리 크라이시스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를 이 베타2 기능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카테콜라민이 여기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무스 머슬이 릴렉스 되면서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션이 일어나요.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브론코 다일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알부테롤 같은 거, 알부테롤 그리고 피부테롤, 이런 알부테롤, 피부테롤, 베타 아드레노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서 아드레노 리셉터 그 뉴모닉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주 재밌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이제 R이랑 관련되어 있고, 얘는 피부 테러, 토끼가 이제 포탄을 미는데 피부가 테러를 당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외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아고니스트를 써주면은 바소 다일레이션 되잖아요. 그래서 천식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약들을 쓰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베타2 블라커를 쓰게 되면은 베타2 아고니스트가 아니라 베타2 안타고니스트 또는 블라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소 컨스트릭션, 그 브론키얼 스무스 머슬 컨스트릭션이라니까, COPD 있는 환자는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더 좁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질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아스픽시에이션. 자, 따라해볼까요? 아스픽시에이션. 스펠링 말해보세요. asphyxiation. 네, asphyxiation이라고 하고, 또는 asphyxia라고도 합니다. A에서 잘라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respiratory crisis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용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개발한 약들을 언제 어디서 쓸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베타2 리셉터는 또 이제 간에서도 발견되고 이제 판크리아스에서도 발견되는데 이제 간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에 카테콜라민이 달라붙으면은 짜자잔 달라붙으면은 이제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가 일어나요.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글라이코젠을 뭘로 만들어요? 당으로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왜냐면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아드레널 리셉터에 달라붙는다라는 것은 심파세틱이 되는 거잖아요. 심파세틱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액티베이션,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잖아요. fight or flee라고 하잖아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몸의 근육과 뇌와 모든 장기에서 무엇을 필요로 해요? 당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당을 분해해가지고 그 힘을 얻고 도망가거나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판크리아에 있는 판크리아에서 이제 알파죠. 알파 판크리아 셀에서 이제 알파 셀에서 이제 글루카곤을 릴리즈를 해가지고 분비해가지고 이게 또 간에로 가가지고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를 촉진시켜요. 네, 그래서 베타2 그리고 글루카곤 이 두 개 다 당을 증가시켜요. 맞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베타2를 블락을 하면은 맞죠? 아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non-selective 베타 뭐요? non-selective 베타 리셉터 블락커잖아요. 베타 블락커. 그러니까 베타2도 블락이 되는데 이러면은 당이 어떻게 돼요? 당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이 감소하게 되죠. 당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사람한테는 그렇게 좀 많이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위험하겠지만 일단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는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가 있는 환자한테는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일어나면 우리 뇌에서는 당을 주로 에너지로 되는데 근데 당이 떨어지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거리고 그리고 막 땀이 삐직삐직삐직삐직 나고 그리고 어질어질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화면이 어두워지고 와이파이가 끊기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당이 떨어지면 어,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리고 막 그 배터리 없다고 막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맞죠? 핸드폰이 그것처럼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든 살아라. 피덩이여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사랑이라고 그냥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베타 블라커를 사용하면은 자 봐봐요. 아까 베타 1 블라커를 쓰면은 심장이 블렁블렁블렁블렁 뛰는 수프라벤트리큘러 칼디악 어리드미아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어리드미아를 방지해줘요. 그러면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일어나면은 심장이 블렁블렁블렁 뛰면서 나 이제 곧 죽네 하면서 이제 막 먹을 것을 찾는데 당을 올리기 위해서 찾는데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데 심장이 블렁블렁블렁 안 거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 떨어져서 죽고 있는지도 몰라.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이포글라이세믹 하이포글라이세믹 알러트를 마스크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내가 웃고 있는지 내가 입을 삐죽삐죽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스크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non-selective 베타 리셉터 블라커를 사용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이포글라이세미아로 죽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이 non-selective예요. 베타 1 리셉터 블라커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non-selective 베타 블로커를 이제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크리스탈 클리어를 하십니까? 꼭 마음에 두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약을 처치하시고 네, 또 그 한 귀중한 영혼을 네,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재밌게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이게 카테콜라민이에요. 얘네들이 뭐라고요? 네, 카테콜라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이제 뭐 베타 블로커가 빠져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 나오기만 해봐. 너 이제 너 나오기만 해봐. 우리가 그렇게 달라붙고 싶었던 리셋에 우리가 꽉 하고 달라붙을 거야. 그래서 얘가 빠져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리셉터에 달라붙고 리셉터의 반응이 리셉터가 엄청 과민해져요. 어, 베타 블라커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 신경의 이러한 반응 센시티비티가 엄청 증가해가지고 얘네들이 갑자기 이 약을 끊게 되면 갑자기 이 약을 섭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나 이제 어리즈미아도 빈맥도 안 생기고 나 이제 몸 괜찮아. 나 이제 혈압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난셀렉티브 베타 블라커를 끊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주 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베타 블라커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왜 심파스틱 반응이 안 일어나지? 하면서 리셉터를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네, 리셉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놔요. 엄청 많이 만들어놔요. 왜냐면 이상하다. 반응이 와야 되는데 왜 반응이 안 오지? 하면서 내가 리셉터를 적게 만들어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리셉터를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사실은 리셉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블라커로 막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블라커로 막아놨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블라커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막 달라붙는 거예요. 카테콜라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는 혈압이 떨어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빈맥이 어리드미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타키칼디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약을 끊은 순간 막 심장이 블렁블렁블렁블렁 뛰고 혈압이 막 갑자기 올라가요. 그것을 바로 리바운드라고 하죠. 뭐 다이어트 할 때 리바운드 하잖아요. 뭐 다시 뚱뚱해지는 거, 빠졌다가 뚱뚱해지는 거, 막 갑자기 막 먹게 되고 하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베타 블라커를 어브럽트하게 여기 보면은 영어에서는 어브럽트라는 말을 써요. 어브럽트하면 갑자기 극단적으로 완전 콱 끊어버리면 discontinuation, abrupt discontinuation of beta blocker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 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왜냐면 이 어리즈미아랑 그리고 타키카르디아 같은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센시티비티가 갑자기 너무 증가하게 되고 맞죠? 우리 세포에 그리고 그동안 없는 동안에 너무 많이 리셉터를 익스프레스 해놨어요.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드레너 리셉터가 증가한 상태이고 세포가 갈망한 그 카테콜라민이 다 만족해주기를 이제 갈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라커가 없어진 순간 아주 어, 다시 그러한 예전에 있었던 증상보다 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보았다시피 다이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베타 블라커를 사용할 경우 non-selective 베타 블라커를 사용할 경우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very low density 리피드가 증가하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장기간으로 볼 때.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악화 어, 가 이제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알아둔 거예요. 공부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자면, 자, 얘 이름이 무엇이죠? 이 프로, 네, 이 프로는 무엇이죠? 네, 얘는 프로프라놀롤이에요. 프로프라놀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네, 티머롤이고 얘는 나도 하면서 나돌롤 형님 나도 하면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롱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죠. 네, 나도 하면서 길게 되잖아요. 나도 끼워줘 하니까 길고 얘 보면 얘는 어떨 때 쓰이죠? 얘는 지금 티머롤 할 때 I잖아요. I인데 이게 눈이에요. 그리고 이건 코고 얘는 코예요 코. 그리고 얘는 입이고 그리고 얘는 인상이에요. 아 얘가 입 얘도 코로 합시다. 자, 그래서 얘는 눈썹 그래서 티머롤 어우 진짜 하나님께 새로운 지혜를 주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라우코마를 치료할 때 쓰이고 아주 유용하게 왜냐면 얘는 로컬 아네스테지아 기능이 없어요. 다른 베타 블라커들은 그러한 좀 효과가 있어서 이제 코니아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안 쓰는데 베타 블라커 티몰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로컬 아네스테시아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콜니아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안약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프라놀롤은 아까 봤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일반적인 그런 작용을 하고 티몰롤 또한 칼디악 뭐 프로프라놀롤처럼 그런 기능을 있지만 주로 눈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은 내 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프로프라놀롤과 티몰롤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카테콜라민들이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런 녀석들이 이제 울고 있어요. 내 자리인데 하면서 얘네들이 블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프라놀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로이드 톡시코시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엄청 쉽습니다. 그냥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이로이드 호르몬은 언제 분비되냐면 사이로이드 이제 뭐 그쪽에 튜머가 있다든지 그런 갑상선 튜머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분비하도록 이제 신호가 많이 분비되면은 되는데 또는 뭐 약으로 많이 먹거나 그런데 이 사이로이드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사 메타볼리즘을 어떻게 해요? 네 증가시켜요.
그래서 증가시키면서 심파세틱도 오버스티뮬레이트해요. 그래서 눈동자 항상 좀 긴장돼 있고 잠이 잘 안 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프로프라놀 같은 것을 써가지고 이러한 심파세틱 오버스티뮬레이션 과도하게 자극되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 아주 유용했습니까? 네, 정말 이 강의가 지금 투자하신 소중한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찾으려고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셀렉티브예요. 베타 1 셀렉티브. 여기에 베타 1에 에이스가 에이스부터 하면서 딱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안 돼 너 아테너 그래서 아테놀롤 그리고 미투 나도 달라붙을래 미토 미토롤 그리고 에이스 뭐 에이스인데 S 그래서 S몰롤 이런 식으로 얘가 이 S모 사탕인데 그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됐냐면 이제 롤리팝 롤리팝이기 때문에 롤리팝 스펠링 모르겠는데 롤리팝 그 막대사탕 있잖아요. 막대사탕을 롤리라고 해요. 롤리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사탕으로 해놨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왜 여기에 사탕이지라고 했을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